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많이들 문제라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을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 낼게 하고서는 그냥 꿀꺽할 수도 있는 거죠. 꿀꺽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되는 시점은 많은 CEO가 고민하는 명의신탁. 강지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명의신탁이 뭐가 문제냐. 그래 명의신탁이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뭐 불편 없이 잘 영위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많이들 문제라고 하니까. 자,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은 뭐가 문제냐 이전에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을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평상시에 뭐 별로 불편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시점은 주식의 명의가 바뀔 때. 시점이 문제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의 명의가 바뀌는 시점. 네. 하긴 평소에 명의가 자주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차명주주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네. 네. 그러면은 사망을 하니까 상속이 일어나고요. 상속. 네, 그 차명주주의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식의 명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재신탁인가요? 재차 신탁인가요? 그렇죠. 재차 신탁으로 볼 수도 있죠. 다시 명의 신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상속세 문제가 생기고요. 상속세 문제. 상속세를 누가 낼까? 상속세 아무래도 상속 받는 사람이 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속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주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상속세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지하고 있다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 주식이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한다면 재산상에 예를 들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주식인 거 알고 있어도 상속세 낼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상속세 낼게 하고서는 그냥 꿀꺽할 수도 있는 거죠. 꿀꺽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결론적으로는 하여간 실제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분쟁이 발생을 하겠네요. 네, 아주 긴 분쟁이 발생하겠네요. 예. 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명의가 바뀌는 거는 소위 M&A라고 하는 주식 양수도. 주식 양수, 기업 거래. 기업 거래나 주식 일부 지분 양수도 등 그런 어떤 양수도 때 또 차명 주식은 문제가 됩니다. 이때도 주식이 이동을 하네요. 네. 공통점이 있네요. 네. 재산상의 소유주가 바뀔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명의가 바뀔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는 상관이 없다가 네. M&A 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양수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양수도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주식을 판다는 얘기죠. 법인을 이제 매각을 할 때. 그러면 각 주주에게 주식 양수도 대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차명주주에게 양수도 대금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거액이라면. 거액이라면 그냥 안 돌려주지. 안 돌려주죠. 안 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퇴네. 차명주주한테 대표님 감사합니다. 매도 대금이 차명주주의 그 계좌로 들어갈 거고요. 한 20억 들어오면 내 거라고 하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나진 않을 거고요. 이제 그 전에 차명 주식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누가 차명 주식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 시점에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거래 일자를 못 맞출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있나요? 그렇죠. 또 있죠. 일단은 많은 경우에 이 가업을 가업 승계. 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업 승계, 가업 승계란 말도 쓰고 하는데 회사를 이제 요즘에 기업 승계로 기업 승계, 기업 승계로 많이 쓰더라고. 자녀에게 경영권도 물려줘야 되지만 소유권도 물려줘야 되니까. 주식을 물려주는 게 핵심인데요.
내 주식을 물려줘야죠.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승계 관련된 제도들 중에 조특법에 네. 뭐 가업 상속 공제도 있고 가업 승계 사전 증여도 있고 네.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때도 차명 주식은 인정을 못 받나요? 그렇죠. 자기 명의의 주식을 주는 거니까요. 아, 내 명의의 주식은. 네, 차명 주식은 줄 수가 없죠. 남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사망하는 것보다 네. 현재 CEO가 사망을 하면서 승계자 그 수탁 주식이 넘어가는 게 더 큰 문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명의 신탁을 회수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급한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명의 신탁이 언제 걸림돌이 되는지,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주식의 이동이 발생할 때, 네네. 주식의 이동이 발생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거 뭐 그냥 이동 회수할 때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은 경우에 네. 이제 여기까지 명의 신탁이 있으면 어차피 내가 맡겨놓은 예, 거니까. 주식이 어떻게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가져오면 되지. 그러면 알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가져오지. 이름표만 달아놓은 건데. 네. 그 수탁자가 저한테 돈 준 거 아니잖아요. 네. 원래 처음에.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이름표만 붙여놓은 거 그냥 이름만. 네, 회수하면 뭐 되고. 명의개서겠죠. 명의개서만 네. 나한테 하면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동에는 항상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예, 양이 많아서. 이 세금이 발생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회수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 항상 세금이 발생한다. 회수에는. 회수가 비용이 든다. 네, 비용이 든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당국에서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을 그냥 회수했어요. 네. 임의로. 네. 그냥 뭐 명의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뭐 과세 당국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임의로 회수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있는데 그러면은 그 매년 주주 명의가 변동된 것을 매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주의 변동 현황도 같이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그걸 보고 그 주식 이동 변동에 맞는 그런 과세를 세금을 과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의신탁은 내가 맡겨둔 건데 그냥 회수하지 라고 해서 주식의 어떤 명의가 변동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세금이 과세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명의신탁을 회수할 때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명의신탁 신경 안 쓰고 뭐 지내왔다는 얘기거든요, 대표님들이. 근데 언제부터 신경을 써야 돼? 언제 이걸 해소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명의신탁이 문제가 되는 그 이벤트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이벤트도 있지만 우리가 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거. 차명주주의 사망이라든지 등등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할 수 있는. 본인이 유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회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네. 그러면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명의신탁의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빨리 회수하는 게 좋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명의신탁이 언제 문제가 되는가? 일단은 이제 자산이 이동할 때, 주식의 명의가 바뀔 때 명의신탁이 그때에서 이제 비로소 큰 문제를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게 뭐 상속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M&A, 그다음에 뭐 승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최대한 빠른 시간 빨리 회수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세금이 들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네.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그 뭐 절세 방법도 있는지 네. 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